안녕하세요. 오늘 행복론 제 5강 가족 3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가정의 달이라서 좀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 가족 간의 애정 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꾸려 나가야 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에서 이제 가구로 옮아가는 이런 관계들이 특별히 이제 너무 친하니까,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이런 일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더 자주 생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굉장히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행복한 삶을 계속 영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런 어떤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행복이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불행이 또 행복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백지장 한 장 차이인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가족을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 3차 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싶은 주제는 이제 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 먼저 이제 시 하나 우리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찬일 시인이 쓴 팔당대교라고 하는 이제 시입니다.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하면 상수원이 오염됩니다. 그러니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차를 돌려 그 자리로 가 난간을 들이받고 강물에 추락하였습니다. 기름을 흘리고 상수원을 만방 더럽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별의 문자 말입니다.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해서 상수원이 오염되었습니다.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것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자, 팔당대교 아래로 이제 서울 시민들이 마시는 물이 있는데, 거기에 승용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오염 물질이 빠지게 되면 이제 서울 시민들이 먹고 있는 상수원이 이제 크게 오염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팻말이 놓여 있다고 그래요. 상수원이 오염되니까 서서히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팻말을 보고서 이 박찬일 시인이 이제 읊은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박찬일 시인이 나는 트럭을 탔다라고 하는 이제 시집에서 이 이제 시를 담고 있는데, 박찬일 시인은 이제 1956년 출생이시고 춘천에서 태어났고 이제 연세대 동문과에서 이제 동문학을 공부를 했고, 지금은 이제 추계예술대 교수로 봉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나는 푸른 트럭을 탔다라고 하는 시를 한번 읽어보면 여러 가지 시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이제 이 각박한 관계들을 아주 굉장히 서정적인 터치로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많은 다중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그 다중 사회에서 살면서 왜 우리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좀 소외감이라 슬픔들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시인이 읊고 있는 이 시 속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행복론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책들이나 좀 시집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방식 중에 좋은 것 중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어떻게 하면 이제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다 뭔가 이제 합리적인 이유나 타당한 근거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개인적인 경험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학 작품을 통해서 시나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원더박스 책을 다루면서 행복을 굉장히 이제 멀리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 어떤 선배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면 이제 우리 어떤 조상들로부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치밀하게 행복을 얻기 위해서 고민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행복에 도달했는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어떤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는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좀 접근해 가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루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방금 이제 읽었던 그 시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박찬일 시인이 그 어느 날 이제 팔당대교에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이제 이 시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뭐 가상적이긴 하지만 이제 자신이 자살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물에 빠져 죽고 싶은데 그 상황에서 이제 충격적인 이 광고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으러 왔는데 표지판에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하면 상수원이 오염됩니다. 그러니까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픈 사실이죠. 처음엔 되게 웃음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얼마 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슬퍼지게 되는데 승용차가 이제 강물에 떨어질 때 뭐가 중요할까? 오염되는 게 중요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목숨이 하나 사라진다는 게 중요할 것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또 이 경고판을 작성한 사람들은 내가 죽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네가 죽어가지고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마라. 뭐 죽으려면 그냥 곱게 죽든가, 아니면 조용하게 죽든가. 그래야지 네가 죽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네 죽음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충격적인 느낌이 이 경고판을 보면서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이 경고판을 만든 그 공무원은 자기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정말 그 훌륭한 공무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달을 위해서 소가 희생이 돼야 되는, 그래서 그 희생되고 있는 소는 별로 이제 의미가 없고 소가 이 다수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윤리학에서도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본 것처럼 이제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최대 다수가 원하는 것을 그 사회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최대 다수의 원하는 것과 무관한 사람들, 또 그런 다수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별로 고려하지 않죠. 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노예제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뭐 섹시즘, 여성 차별주의, 뭐 이런 것들도 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역사상에서 그 존재했던 굉장히 그 커다란 차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는 이 상수원 오염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상수원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어떤 과정은 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크게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시의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시인의 차가 강물로 뛰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인은 죽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별의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별이 떠서 이런 이제 메시지가 뜨는 거죠. 방금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해서 상수원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문구가 그 별들처럼 하늘에 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자, 한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정심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오염됐다.
오염됐으니까 정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비난이 이제 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이제 문자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시에서 팔당대교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시에서 이제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한 사람의 목숨,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소중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지킬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시가 되고 별로 고려 사항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그건 굉장히 미미하고 시시한 거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만 대화를 해야 되고 중요한 것만 논의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질적으로 다양한 모습인데, 이런 어떤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그냥 여러 부분 중에 하나야라고 하는 어떤 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양적인 모습으로 이 세계가 이제 평가되는 이런 사태가 바로 이제 이 팔당대교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팔당대교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어떤 시인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이제 왜 한강물에 뛰어들게 됐을까? 그런 이유가 우리는 이제 하나의 고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 모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 또 나에 대해서 뭔가 공감을 해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런 어떤 고독감, 이런 어떤 고독감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이제 하나이고, 또 굉장히 주요 이유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가족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가족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가족 간의 관계가 그런 어떤 질적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나,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을 내야 되는 회사나 사업체처럼, 비즈니스처럼 그런 어떤 효율성을 담보로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어떤 가족들도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친구들인지 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문지상에서 그런 그 죽음을 결정하는 이제 아이들을 좀 보면 자신이 이제 그 열심히 하고 굉장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이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 가족의 일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평가의 기준에 내가 부합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효율성 때문에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공동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힘든 이런 어떤 모습이 바로 이제 이 팔당대교 이야기에서 자동차를 몰고 그 강물로 떨어지려고 하는 이 시인의 모습, 물론 이제 상상이죠. 상상하는 그런 어떤 시인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은 많은 사람들에 속해 있지만 그 안에 그 엄청난 형태의 고독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그렇게 그 양적인 존재로서 평가되지 않고 질적인 존재, 서로 이제 다른,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그런 하나의 부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독보적인 그런 의미에서 고유한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제 이런 어떤 고민들, 고독들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면 이제 그 특별히 현대 사회, 이제 과거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농경 사회, 또 뭐 체력 수집 뭐 이런 문화에서는 이제 가족의 유대가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이제 공동적인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같이 해야 될 이제 뭐 부부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해야 될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사태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죠. 엄마 아빠도 일하러 가야 되고, 여러분도 이제 대학에 가야 되고, 뭐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그 초등학교 뭐 중학교 1, 2, 3학년 정도
정도까지만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유지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계속해서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이런 사태들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특별히 그 큰 이해관계가 아니면 이해관계가 부딪히지 않으면 가족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제 대화가 고갈이 되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용돈을 타기 위해서 뭐 또는 뭔가 이제 필요한 일이 있어야만 이제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대부분의 다른 시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가족의 구성원들과 특별히 이야기하는 그런 경험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뭐 가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이런 공동체를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쉽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풍요 속의 빈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뭐 아이들이 놀 때는 대부분 다 이제 밖에서 길거리에서 놀고 또 이제 부모들이 그런 어떤 아이들 옆에서 또 지켜보고 또 그렇게 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랑의 공동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지만 그런 방식의 그런 어떤 놀이 문화도 이제 없어지게 되고 또 그런 방식의 그 대화도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삶의 핵심은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인정, 또 타인의 사랑, 이것을 먹고 자라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타인의 인정과 타인의 사랑을 우리가 섭취하지 못하면 인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고 그 고독하게 되면 이제 이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형태의 그런 그 삶을 포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부모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뭐 띵깡을 놓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모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어떤 이제 굉장히 그 부모들이 봤을 때 짜증나는 일들을 좀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다 부모로부터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뭐 첫째나 이런 때 장남 장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둘째나 셋째가 나면 그 부모의 관심들이 이제 둘째나 셋째로 자기에게 왔던 그런 관심들이 둘째나 셋째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심한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들을 짜증나게 해서 나한테도 좀 관심을 갖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이 그 타인의 인정, 타인의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게 그냥 밥 먹고 뭐 그 스테이크 먹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 못지않게 더 큰 영향을 우리에게 미친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인정이나 사랑을 먹고 살아야만이 진정으로 어떤 풍요로운 삶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시인이 이제 이 시 속에서 왜 차를 몰고 이제 강물 속으로 뛰어내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인간은 타인의 사랑, 타인의 그 인정이 필요하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그 좀 철학적으로 정형화시킨 사람이 이제 독일의 철학자인 악셀 호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셀 호네트. 이제 악셀 호네트에 따르면 이제 그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인정을 하고 동시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인정을 주거나 인정을 받는 이런 어떤 투쟁을 하게 된다. 그걸 이제 인정 투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주제는 특별히 이제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신현상에서 그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변증법이 나와요. 이런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자, 이 주인과 노예 사이에 서로 이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숙명적인 투쟁이 전개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노예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존중 또는 이제 인정의 대접을 받게 되는데 주인은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노예이기 때문에 나한테 억지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폭력을 행사하니까 내가 돈을 주니까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닌가. 나는 이제 진짜로 인격적으로 이 사람한테 이제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때 그러면 이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죠. 노예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예속 상태에서는
자기가 마음이 있든지 또는 마음이 없든지 간에 주인에게 어쩔 수 없이 잘하게 상냥하게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진정으로 주인에게 상냥하게 하는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을 봉사를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점검하려고 한다라면 이 사람이 이제 진정한 그 노예의 상태가 아니라 주인과 똑같은 평등한 상태가 되어야만 이 사람이 이제 정말로 진정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에게 봉사를 하는지를 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노예가 자기가 이제 자유인이 됐을 때 과연 주인에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봉사를 다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또 이제 제기할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이제 그 노예가 그 자유를 얻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노예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끊임없이 서로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이게 이제 인정투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자유를 줘야 되는데 이 자유를 주었을 때 과연 나한테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실질적인 어떤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거 어떤 진실한 그런 인정을 줄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들이 끊임없이 이제 그 주인과 노예 사이에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더 악셀 호네트가 이제 그 헤겔의 그 정신 현상학에서 받아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내용이 그 헤겔이 쓰고 있는 예나 시대의 실제 철학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인정 행위 속에서 나는 개별자가 아니다. 나는 당연히 인정 행위 속에서 존재하며 더 이상 매개 없는 현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이제 필연적으로 인정받으며 필연적으로 인정하는 존재이다. 인간 자체는 이제 인정 행위로서의 운동이며 이런 운동이 바로 인간의 자연 상태를 극복한다. 즉 인간은 이제 인정 행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헤겔이나 악셀 호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이런 어떤 인정 투쟁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가정에 우리가 적용을 좀 시켜본다라면, 자,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강하죠. 뭐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뭐 하버드 가고 예일 가고 또는 뭐 나중에는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것을 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독특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 그걸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는 뭐 그런 길을 가면 네가 실패할 거고 또 상처를 많이 받을 거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큰 부담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막고 가로막고 여러분들을 이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또 부모도 부모 나름대로서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뭐 아이들이 대답하는 건 굉장히 시큰둥해요. 그냥 딱 이름절로 끝나요. 예, 아니요, 싫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물론 아버지나 어머니를 다 존경하고 다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이랬으면 좋겠다. 뭐 굉장히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훌륭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한테 뭐 굉장히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서운해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불만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 그런데 또 아버지는 또 아버지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모습이 그런 어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길 또 바라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결점이 있고 누구나 다 실패의 연속인데 그런 것들도 자식들이 좀 인정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따뜻하게 위로를 받고 싶은 것도 여전히 또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호 인정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부모로부터 또 여러분 형제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들,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 나름으로서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들 그 가족의 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 가족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 가족이 뭐 여러 명인데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데 그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갈등 속에서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의 입장이죠. 그걸 또 인정받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들로부터.
뭐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아버지 독재다, 어머니가 뭐 맘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이런 어떤 갈등들이 왜 생기냐? 이게 서로 이제 상대방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해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왜 인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인정 투쟁이 그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삶의 현장, 가장 일차적인 삶의 현장인 이 그 가족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넘어서려면 나와 타자가 모두 다 자유로운 어떤 주인처럼 서로 만나는 그런 어떤 상호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들을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또 여러분들을 이제 인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서로 인정받고 인정을 주고 하는 것들이 자 명확하게 또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그 대화가 단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구처럼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화의 단절이나 아니면 가족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고 또 오늘 내용처럼 이제 서로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해서 같이 있지만 몸은 같이 있지만 여전히 떨어져 있게 되는 그 인정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상처 때문에 떨어져 있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그 현대 사회의 어떤 가족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내가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고민을 좀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건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 우리 아빠 싫어, 우리 엄마 싫어,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자식은 내가 정말 그 원했던 자식이 아니야, 내가 왜 하라는 대로 애 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인정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서로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 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죽어도 그 죽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아무런 효과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면 뭐 누가 죽든지 누가 살든지 아무런 이제 그런 어떤 관심도 갖지 않는 것들이죠. 자, 이거를 이제 그 게오르카 루카치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제 물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물화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물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하나의 건물처럼 세워지고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고 건물처럼 철거되면 그건 죽는 거죠. 거기서 아무런 의미도 우리가 이제 부여하지 않는 것들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사회, 뭐 여러분 이제 옆집에 있는 아파트에서 누가 죽건 누가 살건 뭐 전혀 관심이 없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 간의 어떤 분쟁들도 보면 뭐 재산 싸움이라든지 뭐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칼부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보면 신문 지상에 뭐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단순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자기 자식들을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애들까지 다 같이 뭐 동반 자살하거나 이것도 이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지만 자기가 자살하면서 이렇게 동반 자살하는 건 아이들을 물질로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재산상의 어떤 분쟁 같은 거 보면 자기한테 재산을 안 물려준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를 이제 죽이는 거. 자, 이것도 부모를 하나의 돈으로 보는 하나의 이제 건물로 보는 그래서 어떤 전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이제 죽이고 서로 이제 헐뜯는 이런 어떤 모습이 바로 이 루카치가 이야기하는 물화적인 사회 또 물화적인 가족 이 지금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그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루카치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인간적 관계가 이 사물화되는 어떤 관계, 특별히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 이 돈이 굉장히 유입이 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까 얘기했던 그 질적인 어떤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그냥 효율성을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을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하나의 효율성, 나의 어떤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나의 어떤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물화의 세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악셀 호네트가 얘기했던 이제 어떤 상호 인정의 사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 환경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물화시키는 자기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물화시키는 어떤 세계로 퇴보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루카츠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네트의 그 인정이론 탐구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인정 망각의 의미에서 물화란 인식 활동 중에서 그 인식이 선행하는 인정에 빚지는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놓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이런 형식의 주의력 약화를 위한 대표적인 경우는 적어도 두 가지 있다. 처음의 경우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수행하면서 그 활동과 관련된 단 하나의 목적만을 지나치게 열심히 일면적으로 추구해서 그 외 다른 목적, 어쩌면 근원적인 동기나 목적에 대한 주의를 상실하는 경우다. 다른 경우는 우리 행위의 내적 요소가 아닌 외적 요소로부터 생겨난다. 인정이 선행한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고 도식과 편견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그런 사실에 대한 주의는 상실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설명을 드리면, 자, 물화라고 하는 것은 호네트에 따르면 이제 인정이 망각되는 상태,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필요한 어떤 사회가 이제 물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을 진정으로 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잊어버리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인정 망각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호네트에 따르면 첫 번째는 부주의 때문에 우리가 망각을 하는 경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끼리 농구 시합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재미있게 그 우정을 위해서 농구 시합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그 스포츠맨십이 아니라 그냥 서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이런 어떤 승자나 패자, 뭐 주인과 노예 이런 어떤 방식의 그런 어떤 관계들이 친구 사이에 이제 설정이 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우리도 이제 가족 관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것에 몰두하면서 이 가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가족이 있는지, 왜 가족이 필요한지, 가족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방치하는 거죠. 대부분 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의견 충돌을 하게 되는데, 가족의 이제 일부와 의견 충돌하게 되는데, 자꾸 이제 그 자기 것을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친구 사이에 농구 시합처럼 처음에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농구 시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하는 이런 방식에서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논리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이제 커다란 어떤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건 외적 원인이에요. 외적 원인에서 우리가 또 인정을 이제 망각하는 이유는, 특별히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을 이제 상품으로 구매하는 이런 어떤 방식의 사고 방식들이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때 그 인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돈이 있으면 우리가 잘 해주고, 돈이 없으면 잘 해주지 않는 이런 어떤 인간을 상품 가치로 보는, 그래서 이제 뭐 좀 번지르하게 좋은 차 타고 굉장히 좋은 옷 입고 좋은 데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접을 받고, 그렇게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이런 태도가 바로 이제 호네트가 이야기하는 인정 망각의 두 번째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팔당대교에서 경고판을 보고서 이 박찬일 시인이 느꼈던 어떤 분노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인정투쟁, 그리고 인정이 잊어버려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물화시키는 이런 어떤 방식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커다란 어떤 분노심을 자아내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시에서 가장 이제 슬픈 내용은, 아무리 저항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이 인정투쟁과 물화의 논리 때문에 서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서로 사물을 대하는 것처럼, 가구를 대하는 것처럼 이 분리되어 있는 어떤 사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죽은 것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어떤 한탄이 나오는 이런 어떤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좀 수업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족 3차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가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그 가족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과 가정 생활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느끼고 있는지, 또 오히려 이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에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지, 자, 이런 고민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 가족이라고 하는 테마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좀 고민을 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족 속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족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가족에서 나왔고 여전히 또 가족을 꾸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부나 살처럼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워버릴 수 없는 거죠.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내적이면서 외적인 울타리가 바로 이제 이 가족인데, 이 가족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장자의 바닷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우하려고 하는 거. 물론 이제 다 좋게 대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노나라 임금이 바닷새한테 바닷새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노나라 임금이 바닷새가 원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걸 주려고 하는 것. 자, 그게 이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나의 어떤 시각, 내가 쓴 안경을 투영해서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장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망, 우리가 일단 그것을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소통이라고 하는 거, 맡겼던 걸 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족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그 사람들한테, 엄마 아빠 또 형제들한테 투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지우고, 또 그런 것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 가족 간의 어떤 대화 관계가, 어떤 인간 관계가 좀 계속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2차 시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제 접시꽃 당신에서 그렇게 굉장히 구구절절했던 사랑에서 왜 이제 그 가구는 서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됐는지. 자, 이거는 이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가타리 고진이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그 열정적으로 비약적인 그런 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게 이제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 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물어보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그런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서 소사이어티로 간다. 공동체는 서로 말하지 않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사회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소사이어티는 계속해서 그런 그 도약을 하고 비약을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을 수가 있어요. 뭐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지내, 좀 쑥스럽기도 한데, 그렇게 뭐 편지도 하고 뭐 전화도 하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는 어떤 이런 태도가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제 3차 시에서는 이제 시인이 왜 강물에 들어가게 됐는가, 고독한 거죠. 왜 고독한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뭐 또 여러분 부모님들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태도들인데, 자, 여러분들이 좀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요소들이나 좀 짜증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특별히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나의 엄마니까, 아빠니까, 나의 자식이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제 안고 그런 것들을 승인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좀 가족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나 토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